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공부법상의 쟁점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보통 한 2년 전에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지나서 지금 이걸 기록을 해두고 10년 후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달라진 생각과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까지 포함해서 책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록을 남기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한 페이지를 찍었는데 이어서 최대한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보통은 안 합니다. 애들 물어보면 하기는 합니다. 시켜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자,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경우에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대한 했는데 재능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못한다 라는 경우에 쓰는 것이고요. 자, 못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것만 하면 쉬운데 그 전에 있는 초등부터 고등교까지를 다 채워서 한꺼번에 하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1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잘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것만 12시간 했고 못하는 학생은 초중고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거를 다 포함해서 기본적인 것까지 12시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효율성은 떨어지고 성적도 더 나쁜 겁니다.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일까? 안 한다 쪽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가정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안 하는 것이고요. 자, IQ는 머리 지능인데 EQ, SQ, MQ, M은 도덕이고 S는 사회고, EQ는 환경, 그다음에 그 디지털 디스, 디지털 Q, 글로벌 Q,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상위권 안의 학생들은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성. 중위권 학생들은 아마도 지능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이게 사회적인, 가정적인, 사회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급이나 아니면 학생의 성적이 영향을 주는 그 지수들이 별개로 존재를 하고 더 영향을 주는 유형이 있을 텐데, 그게 연구된 거 있으면 다음에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공부를 하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정 스트레스를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스트레스하고 큰 스트레스로 쳤을 때 작은 스트레스는 도움, 큰 스트레스는 당연히 방해가 되겠죠. 극단적이지 않은 일정한 스트레스, 스스로의 강박관념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약속,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교과서인가 경험인가. 이거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처음에. 그러다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마지막에 교과서로 정리를 합니다. 단 여기서 특별한 문제들을, 특별한 경험들이 상위 몇 개들, 이것들이 구축이 돼야 상위 몇 개들을 풀 수가 있고 교과서 넘어서의 수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혼란스러운 해결책의 실마리나 근본 바탕은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수석한 사람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과서를 중심으로 계속 공부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공부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교과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중간 때의 경험이 아니다. 중간 때는 경험, 이 앞뒤에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모 기록인가 암기인가. 기록을 하지 말고 그냥 암기 능력을 늘려라.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뭘 쓰냐, 그냥 외워버리지 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암기가 안 되는 경우에 메모나 기록을 남겨서 보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메모 자체가 주안점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시험의 핵심은 암기일 겁니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암기를 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한두 번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니까 둘 다 병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눌 필요는 없겠죠. 자, 학습에서 몇 회 반복이 적당한가? 일반적인 연구에 의하면 영어 단어가 25번이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보겠죠. 뭐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처음에 하고 뭐 일주일 안에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15일 안에 하고 하면 뭐 암기 복선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 요는 반복해라 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시기도 따지지 말고 시기도 묻지 말고 뭐도 묻지 말고 반복을 해라. 근데 반복이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IQ나 집중도나 받아들이는 것이나 그의 이해도나 이거에 따라 반복의 횟수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험 결과를 보면 어설프게 외워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생일수록 전체 넓게 공부합니다. 넓게. 그래서 상식도 풍부합니다. 그 집중의 묘미. 그러니까 암기할 거 반복을 할 때 이 반복을 해가면서 암기할 걸 줄여가는 반복할 걸 줄여가는 그래서 횟수를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을 구축하느냐의 문제니까 그래도 최소한 시험에서 글쎄요 완벽하게 퍼펙트 한다면 20번 어느 정도 그냥 한다면 10번 그때 이제 10번에서 5번 사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좋겠죠. 근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번 이상의 반복. 근데 문제는 반복을 많이 할수록 횟수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한문의 경우에 중일 한문을 400문제를 푸는데 2시간이 걸리면요 600문제를 푸는 데는 3시간이 걸리는데 800문제를 푸는 데는 4시간밖에 안 걸리고 1200문제를 풀 때는 5시간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집니다. 속도가. 자, 그 다음에 내 탓인가 사회제도 탓인가 뭐 사회제도를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그쵸. 원하는 게 뭔지 탓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데 원망을 가진다면 기왕에 발생한 일 원망 그 상황일까요? 그 원망까지 할 수 있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일지도 또 모르겠죠. 근데 사회제도의 문제에 따라서 입시제도나 사회제도에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그 자리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학생들도 아쉽게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 그 이상 사회제도가 원하는 것 이상 너 스스로를 돌파해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탓 사회제도 탓을 덜하기 전에 심리적인 문제로 본인의 출발 지점이나 도착 지점 아니면 심리적인 컨트롤 뭐 이런 거하고 사회하고 개인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시기가 오겠죠. 그럴 때 논란이 되는데 입시제도 자체에서 아니면 학습 자체 내에서 뭐 사회제도 자체 영향도가 개인의 영향도보단 더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자, 학원인가 동영상인가 라고 붙일 때 뭐 옛날에는 학원 시스템을 하는데 워낙 동영상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뭐 그 좋은 동영상도 서로 차지하려고 뭐 불법 알바를 쓰기도 하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 공짜 동영상 교육방송 아니면 어떤 특정 사이트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사이트를 보면 공짜로 떠있는 동영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수업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학원가에서 이렇게 수학을 전용으로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동영상을 무료로 보여주면서 학원을 일일 학원 체제로 운영을 해나가는 시스템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동영상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미디어 시대니까 라는 건데 동영상 신청하시면 쓰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고 둘째, 필요한 부분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찍어서 교재를 볼 수 있으면 교재를 다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쓰기, 필요한 거 보기. 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다면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돌리기. 또 이거를 기록을 했으면 쓰면서 듣고 필요한 부분 듣고 1.5속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반복 시청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두기. 이런 거 정도가 동영상을 보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법이 없는 것인가 포기하는 것인가 방법을 찾죠. 본인 나름대로의 최대한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기도 하죠. 분명히 방법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정보가 없든지 비용 문제겠죠. 정보도 돈 들이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런 비용 문제를 떠나서 찾는 거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카페를 가게 되면 여기에 무슨 게시물 좀 올려달라고 써 있습니다. 검색하면 그 밑에 있는데 검색하고 찾기, 검색하고 정보를 찾기, 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고 정보를 수집하고 조작하고 하는 것들이 오픈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검색에 대한 훈련이 없습니다. 주어진 것만 받고 주어진 것만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하고 주체적으로 구동하고 하는 건 또 수업에 일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절실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색하고 찾는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필요한 책을 찾는 방법, 이 필요한 책의 각주를 보고 또 더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 이 각주의 자료가 나오는 카페나 블로그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 기타 등등 이렇게 확장적으로 자료를 모색하고 탐색해서 구축하고 그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좀 적습니다. 자, 내신 성적이 우선이가 수능 우선이가, 입시 결과 내신 성적이 월등하게, 내신은 내신입니다. 신. 자, 신이고 수능 점수는 신선입니다. 신선. 자, 내신은 신선.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이제 이거를 집중해서 하면 일관되게 계속 내신이 잘 나오는 학생은 딱 그 내신을 유지해가고 했는데 이 스트레스도 보통이 아닙니다. 자, 수능 점수는 꾸준히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노려보고, 수능 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신 점수는 잘 나오는 아이들이 노려보고,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일정 부분에 수시하고 플러스 수능 점수 두 개를 노리죠. 이렇게 내신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애는 입학사정관 전형 아니면 내신 전형을 노립니다. 근데 확실히 어떤 스펙보다 상장, 실제 경험했습니다. 100장의 상장보다 내신이 더 강하더라.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활동을 하고 진실로 활동을 해도 내신을 못 따라간다. 평가가 그걸로 합니다. 정상적하고 정량적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이 정량, 양으로 수치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상황으로 평가하느냐. 자, 수치로 평가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예상치 보면 아는데도 간혹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왜? 이걸 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봐서. 근데 15년 동안 해가면서 내신 성적이 되면 어떤 것든 다 가능하게 되지만 이게 모자라서 이걸 채우는 건 정말 힘듭니다. 자, 영어부터인가 수학부터, 이제 수학부터로 이제 결정 나버렸죠. 이게 절대평가로 돼버리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기별로 했을 때 영어는 중학교 때까지는 빨리 고등학교 때 지금 대세가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집중하고 수학을 준비해다가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해나간다. 그러면 이걸 더 땡기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올리고 중학교 때 수학을 하고 고등학교 때 경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 난이도에다가 플러스 알파 국어로 지금 입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결정인가 학생의 결정인가. 초등 전에 학생들은 부모 결정 중에서 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주면서 결정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근데 부모가 결정해서 이거 해 이렇게 결정해서 지시 상황으로 들어가면 이 지시를 계속 들었던 학생의 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나중엔 결정 거부 혹은 그 결정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선택형으로 학권을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 놀이도 공부가 되는가? 어떤 놀이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학습이 되는 놀이, 공부는 공부일 뿐이겠죠. 체험 학습, 놀이인지 공부인지 명확하게. 그러면 공부하고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나눠줘야 됩니다. 시험 공부와 시험 공부는 나눠줘야 되는데, 자, 공부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공부.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다 배우고 익힙니다. 배울 학원 가든지 뭐 하든지 학교에서 배우고 자습도 합니다. 그 안에 학습 안에 스스로 익힐 배우는 게 아니라 익혀보는 시험 공부를, 자기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를 익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울 때 시험 공부를 너무 익숙하게 배워버리면 혼자 습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자, 어쨌든 놀이는 더 큰 공부, 더 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놀이용 공부, 놀이가 학습이 되길 바라지만, 놀이가 첫째 인간으로서 이 공부가 지향하는 것과 놀이가 지향하는 것이 같다면 그런 전체로 그냥 공부로 봐도 되겠죠. 자, 제독견 교육인가 대안교육인가. 제독견 교육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30명, 35명 정도 가르치니까 저희 때는 68명이었는데 그래도 요즘 학원 자체가 뭐 거의 5인, 4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심란해합니다. 너무 많아하고. 그래서 소수로 해가기 때문에 자, 이 사교육에 비해서 공교육이 이런 수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좀 힘들죠. 전체를 다 일일이 한 명씩 얘네들이 원하는 만큼 맞춰주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문제들처럼 원래 이렇게 뭐 5명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는 제도권 교육이 안정적으로 어떤 교육이 나갔을 때 개별 교육을 바라지 않는데 이 대한 교육의 수요가 커졌죠. 자체의 수요 자체가 커졌죠. 자, 다음에 속독인가 정독인가. 이게 속독은 반대는 천천히 읽는 지독이고요. 정독은 꼼꼼하게 하나도 안 빼고 읽으니까 발췌독이나 뭐 이런 게 반대말, 발췌독 이런 게 되겠죠. 낭독은 음독이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반대말이. 그러니까 빠르게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빠르게 읽으면서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읽고 어떤 부분을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꼽아 읽는 이 발췌독이나 병독 이게 두 개의 참고서나 책을 같이 나란히 오는 걸 이걸 더 많이 하죠. 시험은 어떻게 보면 공부는 정독과 속독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시험 볼 때는 발췌독하고 그 다음에 문제와 선택지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그런 병독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속독하고 이 세 개가 제일 많이 쓰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에요. 개념인가 응용인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A에 대한 수학 개념을 보면 이렇게 수학책에 개념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형이 써 있습니다. 유형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도 있습니다. 목차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이런 목차, 큰 목차고 유형은 이 한 목차에 대한 또 몇 개의 목차고 심화 문제는 요거 하나에 대한 또 목차고 그런데 또 반대에서 여기서 다른 것에 대한 이런 심화된 것들이 와서 이거랑 딱 만나죠. 이게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 개념과 B 개념이 만날 수 있는 개념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 개념인데 이렇게 개념인데 이거를 응용이라고 생각하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이게 붙을 만한 것도 정해져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파악하고 개념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개념이 있고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념 공부 따로 문제 풀이 따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죠. 응용도 그렇고 뭐 괜히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수학도 암기를 하게 되면 유형에 따라서 암기를 하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고 창의적으로 풀만한 수준의 문제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공부의 왕도는 없나? 뭐 이렇게 옛날에 왕이 공부의 왕도가 있나? 그러니까 왕도 없습니다. 노력하시라고. 참, 근데 보통 사교육에서 그러죠. 어떤 광고에서도 왕도는 없지만 요령은 있다. 지름길은 있다. 왕도하고 다르죠. 왕이 가는 길과 지름길은 다르다. 자, 지름길이 있죠. 지름길로 가던 대도로 가던 큰 길로 가던 대도로 가던 아니면 사이길로 가던 어떤 길로 하던 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을 누가 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정해진 분량을 더 많이 보던 아니면 더 꼼꼼하게 보던 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더 기억이 나느냐라는 문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걸 가는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문제죠. 정해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거든요. 옛날보다. 자, 이 양을 줄여주는 구실을 하는 게 사교육 선생 교실에서 첫 번째 역할일 테고 정해진 양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근데 줄이다 보면 결국은 이 줄인 부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뭐 95점 맞을 거면 80점 맞을 거면 이게 틀려도 상관없고 학생이 매우 가능성도 있어요. 매울 가능성, 학생이 맞힐 가능성. 근데 얘를 만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빼줄 수가 없으니까 다 해나가고 빠르게 하고 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만약에 가능성까지 없으니까 양이 또 더 늘어납니다. 그래도 결국은 풀다가 보면 정해진 양을 거의 정해진 양을 다 푸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서울대 수준에 들어갈 때 아니면 거의 예를 들어서 뭐 경찰대 수준에 들어갈 때 수학 과목을 더 풀 게 없습니다. 라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다양한 이것저것의 문제들을 보고 해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다 풀었으면 그 다음 거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이런 시스템을 교육제도에서 만들고 사회에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반복해서 계속 풉니다. 아이들이 대학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이들 재능 낭비죠. 자, 다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